서기 935년 56대 경순왕을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신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신라는 끝이 나고 경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지요. 신라 이후의 천년, 그 천년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적 제96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읍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경주 부윤이 관리들과 함께 경주를 다스렸던 그런 동헌이 있던 곳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향토사료관은 그 동헌에 딸려있던 내야, 즉 살림집인데 살림집 규모를 치고는 조금 크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1915년부터 60년간 박물관으로 쓰였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 그 이후 2008년부터 근대 유물을 안에 전시를 하고 보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동쪽에 있는 동제와 서쪽에 있는 서제, 저 사료관 건물을 합해서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도성 안에 남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숭례문이죠. 그리고 각 거울에 수령이 진무를 하고 이 관부를 둘러싼 것을 읍성이라고 합니다. 읍성이든 도성이든 다 평상시에는 행정적인 그런 시설이지만 전쟁이 나면 군사시설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읍성 안에 있는 그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시설이기도 하죠. 무슨 전란이든 전쟁 이후에는 읍성을 튼튼히 고쳐 쌓았고, 또 새로운 수령이 부임을 하면 읍성을 고쳐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읍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읍성 안에 보실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을 수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경주는 그 당상관인 부윤이 와서 진무를 했습니다. 동헌에서 진무를 했습니다. 여기가 동헌에서 진무를 했습니다. 그 동헌 건물은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 대농원 후문에 가면 법장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 물론 옮겨지긴 했지만 남아 있어서 볼 수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객사, 여기 객사인데 동경관의 일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집경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 5군데를 지정해서 이성계가 보내는 집경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동쪽에는 이렇게 주요 관청이 있고, 서쪽으로는 민가나 이런 논밭이 있죠. 그 논밭 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저것이 경주부의 감옥입니다. 이 안에 자세한 설명은 현장에 가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셔서 오래된 종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가실 곳이 동경관, 집경전, 향일문순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옛 경주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각으로 가보실까요? 최지령 선생님 나와주세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주문화원 내에 위치한 종각입니다. 이 종각은 조선시대 목조 건물로 팔짝 지붕의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부에는 종이 없습니다. 이 종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 경덕왕이 그의 아버지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기 시작하여 무려 34년이 지난 해공왕 때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완성된 이 종은 봉덕사를 지어 그곳에 보관하다가 이후 조선 세조 때 영묘사로 옮겨져서 조선 중종 9년에 경주 업성 남문 밖 봉황대 격 종각에 종을 걸어 시간을 알리는 타루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새벽 4시경 오경에는 33번의 타종으로 성문을 열고 밤 10시 이경에는
28번의 종을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 금지를 알렸다고 합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조성 보적 보전회인 이곳 경주문화원으로 종각과 종을 옮겨오면서 1975년 경주국립박물관으로 종만이 이동되고 이 자리에 종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이 종을 보니 19톤에 달하는 종을 말없이 수백 년간 매달아온 이 종각의 힘 있는 위용을 느낄 수 있기도 하지만 함께 해야 할 종을 떠나보내고 종각만이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모습에 쓸쓸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현재는 성덕대왕 신종과 종각이 아름다운 이별을 하였으나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후손들은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음은 동경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현숙 선생님 나와주세요. 제가 있는 이곳은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객사입니다. 경주 객사 이름은 동경관이고요. 지금 여기 동경관이 보이는데 1985년 8월 5일에 경상북도 문화재 제3호로 지정됐고요. 경주 업성 안에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객관은 사신들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공무도 보고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지만 삼동 일체 건물에서 중간에 있는 정청은 그 시대 살아있는 권력,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전하라고 부르죠. 그 전하적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봉환하고 매월 정월 초하루 보름 등 중요한 날에 부윤이 관원들을 거느리고 망굴례를 치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업성한 관부 건물로는 가장 넓고 웅장했습니다. 경주 객사가 언제 창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충수광 때 화재로 객사가 소실했다는 기록이 있고 1907년 대청과 동서헌의 건물을 변경해 공립경주보통학교 교사로 쓰다가 1950년대 교육청 신축을 계기로 객사 대청과 동원을 철거하고 지금은 섬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고종 19년 경주부윤 정현석이 선 동경관이란 객사 현액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되고 우수한 문화재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잊혀지고 잃어버리고 하는데 우리가 보존하고 갖고 후손들에게 잘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직경전터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김경옥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 있는 이곳은 집경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경주 읍성에서 가장 특별하고 신성시되던 공간으로 조선 시조 태조의 숭고의식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조 임금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함흥의 준원전, 평양의 영숭전, 개성의 목창전, 전주의 경기전, 경주의 집경전으로 내려보내십니다. 태종 때까지는 태조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세종 때가 되어서야 집경전이라는 전호를 내리고 전후를 다시 고쳐 지었다고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 있던 영정은
안강을 거쳐 안동 도산서원으로 이봉됩니다. 그 당시에 도산서원은 너무 비좁고 허술해서 나무로 불을 지펴 밥을 해먹을 때면 그 영정에 제가 묻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1597년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났죠.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도산서원에 있던 영정은 다시 강릉 객사 임명강 곁으로 옮겨지는데요. 옮겨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강릉 객사가 불이 납니다. 강릉과 경주의 서민들은 오랜 시간 끊임없이 자기 고장에 어진의 모습을 다시 그려서 내려보내달라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리하여 정조 임금님께서는 친필로 집경정 국이라는 글자를 적어서 바로 이곳 경주로 내려보내시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고하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1798년 집경전 비각이 세워지고 집경정 국기도와 집경정 국기첩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집경정 국기도는 지금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집경정 국기첩은 서울대학교 교장각에 소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어떤 꼬마아이가 이곳에 와서 집경전 비각 첨화에 있는 새를 보고 새를 잡겠다고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집경전 비각이 할랄 타버렸습니다. 현재 이곳에 오시면 그 하마비와 그리고 집경전 국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비석 그리고 집경전 터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항일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종철 선생님 나와주세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요, 지금 경주 읍성 동쪽 성벽 앞에 와 있습니다. 경주의 읍성은요, 고려 현종 3년 1012년에 처음으로 토성으로 쌓았고요. 그 다음 고려 우왕 4년 1378년에 석성으로 개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곳 경주의 읍성은 불에 타고 허물어지고 있어 제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조 10년 1632년에 다시 복원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영조 임금 때에 남문루를 만들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현대로 오면서 대부분의 읍성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경주시에서 복원 계획을 세우고 2014년부터 복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24m는 복원이 되었고요. 남문 160m의 동쪽 성벽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현재 성벽의 치에 와 있습니다. 이 치는요, 성벽에서 앞으로 돌출된 부분인데 적을 공격하거나 또는 방어의 목적으로 이 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벽은요, 원래 채성이 있고 그 위에 여장이 있게 되고요. 그 여장과 성벽 사이에는 적으로 오시면 약간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 돌출된 부분을 미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약간 나온 이 돌이 눈썹처럼 생겨서 미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지금 여장은요,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요, 이 지금 여장은 우리 적군을 방비할 때, 위에서 적군에게 공격을 할 때에 우리 아군들을 보호해주는 장치이기도 하고 다시 적군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여장은 이렇게 타와 타구, 총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쪽 성벽의 향일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읍성을 드나드는 문 사대문이 있는데 도성에도 사대문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도성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숭례문이라든지 흥인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대문의 이름입니다. 경주의 읍성에는 동쪽 문인 향일문을 비롯해서 사대문, 서쪽문은 망리문, 남쪽 직내문, 북쪽에 공시문 4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앞에 있는 이 향일문 앞에는 이렇게 옹성이 사여져 있습니다. 항아리처럼 둥글게 생겨서 옹성이라고 하는데 이 옹성은 향일문 동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입니다. 우리 흔히 드라마를 볼 때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성을 정복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게 군사들이 보면 큰 통나무를 가지고 그 문을 쾅쾅 치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이 문이 풀리면은 바로 이 업성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앞에 운성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1592년 9월 8일에 경주 반민들은 돌격을 해서 이 업성을 탈환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경주 출신의 이장손이가 만들었던 비격진천내라는 폭탄이 경주 업성을 재탈환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다른 지역보다 먼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경주의 선각자들을 생각하는데 우리도 비록 힘은 약하지만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려와 조선을 잇는 경주의 역사는 수없이 반복된 전쟁과 도시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허물어지고 훼손되어 그 잔상만 남았습니다. 신라의 유적과 문화에 가리워져 잊혀졌던 경주의 역사. 읍성복원과 더불어 더 늦기 전에 찾아내어야 할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주 읍성복원이 옛것을 찾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이곳에 살아가는 시민들, 과거 이곳의 역사가 된 선조들, 또 관광객이 함께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역사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경주 읍성으로 놀러 오세요.